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가 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10,000보 걸으시고 20,000보 걸으시면서 숨이 차게 걷는 순간이 아주 짧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숨이 차지 않는 순간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숨이 찰 듯 말 듯한 느낌이 나는 게 일반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심박수고 수명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고 건강을 관련해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 되는 수준까지 속도를 높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에 가깝게 많은 시간을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문제는 낙숫물이 바위 위에 꾸준히 떨어지면 바위가 패 있는 것처럼 작은 힘도 꾸준히 과사용은 기본적으로는 조직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강상의 문제점이 없으신 분들은 70대까지는 러닝, 달리기 위주를 하시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딱 물어보세요. 어떻게 뛰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걸을 수만 있으면 뛸 수 있다는 거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몸은 최대한 적게 흔들리고 아랫배에 힘을 충분히 주신 상태에서 이걸 먼저 연습하시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랫배를 먼저 인지를 만드시고요. 한 발로 서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디딘 발에 발목이 앞으로 꺾이면은 몸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닿은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고 디딘 발에 발목이 앞으로 꺾이면 나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걷는 연습을 먼저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몸이 똑바로 펴지고 코어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하는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연습을 하시는 게 재활 걷기로서 여러분들한테 허리 수술하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김 코치님이 본격적으로 걷기, 빠르게 걷기, 달리기 다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걷는 분들이 이제 무릎을 펴서 뒤꿈치를 땅에 짚고 저 역시도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걷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걷고 내 중심축이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앞으로 정면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올바른 걸음걸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달리기, 러닝으로 연결하는 건 조금 달라요. 러닝으로 연결할 때는 내 몸보다 발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무릎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동작이 어떻게 바뀌냐면 발이 먼저 나가서 걷는 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을 걷듯이 무릎이 먼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무릎이 먼저 나가면서 착지를 할 경우에는 뒤꿈치 착지가 안 돼요. 내 몸을 수직으로 딱 세우고 중심축 코어를 잡고 이 상태에서 턱을 내려서 고개를 숙여서 다리를 보면 무릎이 먼저 나가서 이게 발이 떨어지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나가서 발을 뻗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파워워킹. 그리고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이 먼저 나가면서 제자리 걸음을 걷듯이. 근데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그럼 코치님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뛰세요라고 해요.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속도를 바꿔서 빨리 뛰고 숨이 차야 달리기로 연결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지면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손만 가볍게 내 몸쪽 가슴 쪽으로 올려주고 그냥 뛰시면 돼요. 트레드밀에서 연습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2.5거든요. 내가 달리기 동작을 취하려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눌려버려요. 그리고 이 발을 이렇게 누르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뛰기 때문에 허벅지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거거든요. 그냥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빼지 않고 이 상태에서 손만 올려서 그냥 뛰시면 돼요. 제가 지금 뛰면서도 원장님하고 대화가 되는 건 힘들지 않고 하지만 이 상태로 내가 동작을 이루면서 뛰면 심박은 올라갑니다. 숨이 안 차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힘이 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어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면서 다리가 뒤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풀러서 다시 걸으면 돼요. 걷고 뛰고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제가 예전에 경보를 한 적이 있어요. 경보를 한 적이 있어서 파워워킹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데 경보를 하기 위해서는 코어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고관절이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제가 속도를 올려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 자, 속도가 올라가면서 발은 뒤로 더 많이 밀리면서 보폭이 커져요. 보폭이 커지면 발을 뒤로 지면을 많이 밀고 많이 밀었을 경우에는 또 앞으로 많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뒤꿈치가 더 땅의 지면에 누르면서 발목과 무릎의 통증 그리고 동작이 커지면 에너지 소모가 많겠지만
처음 운동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이게 속도, 스피드가 4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걸을 때 대부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펴고 핀 상태에서 지면을 뒤꿈치를 때리니까 아킬레스나 아니면 종아리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속도에서도 만약에 뛴다 그러면 동작을 바꿉니다. 이 걸음걸이가 아닌 아까 제가 걸은 제자리 걸음으로 무릎이 먼저 나가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연결하면 뛰는 겁니다. 발만 조금만 더 빠르게. 저 코치님 모습을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파워워킹 할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시는 게 생기는데 오히려 지금 달리기 동작처럼 미드풋으로 보여주실 때는 옆 좌우의 흔들림이 거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달리기를 하면요. 달리기 동작을 바꿨을 때 손을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이려고 하세요. 근데 그 동작을 움직이면 달리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동작을 크게 해버리면 몸이 막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요. 그 동작이 아니고 최소한 작게 에너지 소모를 작게 쓰면서 몸에 가장 가깝게 붙여서 팔꿈치만 움직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뛰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 속도에서 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려서 경보를 보여드릴게요. 6이라는 속도에서 조금 빠르게 걸으면 대부분의 러너 분들이,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막 이렇게 걸어요. 그럼 저 역시도 이렇게 걸으면서 지금 오금이 아프거든요.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오금이 아픈데 이 상태에서 뛰는 걸로 바꾸면 차라리 이렇게 걷는 것보다 이렇게 뛰는 게 훨씬 쉽습니다. 김 코치님에서 빠르게 트레드밀에서 경보처럼 좀 속보를 걸으실 때는 이렇게 몸이 약간씩 좌우로 흔들리고 맞아요. 그 지면을 딛는 순간에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빠르게 걸으면 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몸의 흔들림이 커지면서 엉덩이라든가 고관절이나 허리 그쪽 부위의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이렇게 근육을 많이 사용하니까 좋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코어가 강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걷는 걸로 인해서 코어를 만든다? 그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걷는 거에서 뛰는 거 모션을 바꿔서 뛰니까 자연스러운 코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동작을 작게 만들고 천천히 뛰는 거, 걷는 속도로 뛰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100m밖에 못 뛰던 분이 200m를 뛰게 되고 더 긴 거리를 뛰게 되더라고요. 시간적인 거는 조금 뭐 몸의 신체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그 시간에 비례했을 때 걷는 거를 했던 분들보다 뛰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건강했습니다.